이미 1,700여 개의 카페에 납품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15년의 노하우로 30초 만에 혹은 2분여 만에 뚝딱 만들 수가 있는, 이미 정성스럽게 달여서 만들어진 차기 때문에 확실히 맛의 퀄리티가 다릅니다. 그렇게 당도가 높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감칠맛이 왜 이렇게 좋은 거죠? 제가 진짜 아무것도 섞지 않고 요것만 넣어줬는데도 이렇게 100% 국산 제품으로 만든 거고요. 이걸 왜 진작에 몰랐을까 싶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에이스빈입니다. 오늘 드디어 전통차 2탄을 하는 날입니다. 1탄 했을 때 정말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고 역시 저처럼 고민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구나 싶었어요. 이 전통차가 이제 꼭 해야 되는 필수 메뉴인데 어떤 걸 어떻게 골라야 할지, 내가 만들자니 번거롭고 좀 좋은 납품차를 찾고 싶은데 어디가 좋은지 모르셔서 아직까지 고민하셨던 분들이 정말 제 예상대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미 이제 3가지는 또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머지 3가지를 오늘 할 건데, 배 도라지 차와 오미자 차와 그 다음에 복분자 차 이렇게 할 거예요. 제가 저번 시간에는 쌍화차, 계피 생강차, 그리고 대추차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조금 더 MZ세대도 더 좋아할 만한 맛이고 조금 이제 과일류의 상큼한, 저번 시간에는 조금 묵직한 맛도 있었다면 이번엔 좀 가볍고 상큼한 맛의 그런 전통차를 할 겁니다. 요즘 카페 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배너를 세워두시는 곳이 많은데 한방차 안 하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진짜 필수고, 얼마 전에 친구랑 차를 마시는데 친구도 쌍화차를 먹더라고요. 좋아한다고 하면서. 그래서 요즘 진짜 할메니얼의 그런 입맛의 메뉴들이 정말 유행이구나. 유행도 유행이지만 이런 거를 찾는 젊은 사람들도 많구나. 진짜 제가 몸소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머지 3개를 해드릴 거고, 저번 시간처럼 이제 오리지널로 먹는 거 보여드리면서 이제 또 응용해서 어떻게 또 맛있게 만들 수 있는지 응용 레시피까지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설다원이라는 곳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지 설명을 드렸었는데,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 설다원은 15년의 노하우로 직접 정성스럽게 다리는 그런 곳이고요. 무첨가제예요. 이거 너무 중요하죠? 첨가물 하나 없이 정성스럽게 다리는 거고, 이미 1,700여 개의 카페에 납품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많은 카페들이 선택한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제조가 다 돼서 오기 때문에 이게 지금 청이거나 농축액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대로 그냥 먹어도 되는 거라 제조 시간이 진짜, 제가 응용 레시피 아니면 정말 아이스 같은 경우에 30초? 더 빨리 따를 수 있으면 20초? 이거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정성스럽게 달여서 맛은 보장이 되지만 우리가 제조 시간도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전통차 메뉴 추가하기에도 부담스럽지 않고 또 맛도 좋기 때문에 손님들도 많이 찾으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안 할 이유가 없는 그런 전통차인 것 같아요. 정성스럽게 이렇게 직접 수제 공정으로 달인 전통차의 맛은 어떤지, 그리고 응용 레시피는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시면 제가 아주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할 거는 오미자차 먼저 할 거예요. 근데 여기는 오미자에 복분자까지 들어있어서 맛이 더 풍부하고 깊더라고요. 근데 저도 예전에 오미자를 판매를 했었는데 저희 사장님과 제가 오미자를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어떤 게 좋은 건지 어떤 게 맛있는지 엄청 찾다가 그 오미자 착즙액을 판매를 하는, 그냥 카페 납품용은 아니었어요. 근데 정말 오미자를 이렇게 정성스럽게 착즙을 한다 이런 곳을 찾아서 이렇게 사과즙, 배즙처럼 팩으로 오는 그거를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는 당분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시럽을 넣어서 이렇게 판매를 했었는데 그거 나쁘지 않고 손님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설다운 오미자를 먹어보니까 이걸 왜 진작에 몰랐을까 싶더라고요. 정말 맛있고, 이 오미자 자체가 너무 상큼하잖아요. 그래서 MZ세대들도 당연히 좋아하고 특히나 여성분들도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근데 이 오미자가
또 시원하게 먹자면 남성분들도 상당히 많이 드시더라고요. 남성분들이 의외로 뭐 에이드나 뭐 아니면 과일류의 요거트, 스무디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미자는 진짜 남녀 할 것 없이 인기가 많은 그런 메뉴였던 것 같아요. 따뜻한 오미자 차를 할 건데 제가 첫 번째 전통차 시간에도 알려드렸듯이 이제 잔은 똑같이 13온즈 잔 기준으로 알려드릴 거고, 이렇게 따뜻한 게 나갈 때는 그냥 얘를 전자레인지 1분 30초에서 2분만 데워서 나가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것만 해도 충분히 따뜻하지만 이렇게 추운 날은 좀 음료의 온도가 오랫동안 따뜻하게 유지되는 게 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잔에 온수를 부어서 이렇게 예열을 시켜주세요. 이렇게 잔이 예열이 되는 동안 우리는 오미자차를, 이게 재료를 듬뿍 넣어서 달인 차다 보니까 이렇게 침전물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잘 흔들어서 부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는 양만큼 오미자를, 색깔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해서 전자레인지에 데워만 주시면 됩니다. 지금 잔에 채워져 있던 온수는 비웠는데 잔이 상당히 뜨끈뜨끈하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로 제공이 되다 보면 손님들도 따뜻하게 정말 오랫동안 드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오미자차도 데워져서 너무 따뜻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잔에 부어주시고요. 색깔이 너무 예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이렇게만 나가도 되지만 이게 끝이에요. 근데 조금 더 예쁘게, 요즘엔 또 눈으로도 한번 먹기 때문에 또 사진도 찍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냉동 레드 커런트를 준비를 했고, 이거를 몇 알만 띄워주시고요. 이렇게 물에 이렇게 좀 잘 뜨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로즈마리 허브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로즈마리 향이 오미자랑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띄워주시면 영롱한 빛깔의 오미자 차가 완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미자를 아이스티로 하실 때는 뭐 16온즈에 250ml 정도 넣으시고 얼음 가득 넣고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심지어 데우는 그 2분조차도 필요가 없는 그런 거라서 아이스티는 더 간단하고요. 그래서 제가 오미자로 이번에는 에이드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에이드도 너무 간단해요. 에이드는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에이드 잔은 16온즈 기준으로 알려드릴게요. 일단 오미자를 먼저 컵에 부어주시고요. 이렇게 앞에가 캡형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사용하기도 너무 편리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뚜껑 닫아서 보관하면 되시기 때문에 별다른 밀폐 용기나 뭐 다른 용기 옮길 필요 없이 이렇게 그대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정말 큰 장점이에요. 그 다음에 얼음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제가 감칠맛을 줄 레몬 시럽을 넣어줄 거예요. 이거 없이 탄산만 넣으셔도 맛있는데 이걸 넣으면 오미자의 맛이 뭔가 더 풍부해지더라고요. 스포트에 레몬 시럽을 써줄 거고, 레몬 시럽을 넣어주시고요. 탄산수만 넣어주시면은 오미자 에이드가 또 끝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도 오미자 차에 했던 거와 똑같은 가니쉬를 한번 해줘볼게요. 이렇게 레드 커런트 띄워주시고 로즈마리를 똑같이 꽂아주시면 이렇게 되면은 오미자 에이드 완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분자를 할 거예요. 그래서 복분자나 오미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빨간빛이 돌기 때문에 이렇게 투명 글라스에 나가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 저는 지금 따뜻한 거를 렌즈에 데워서 해주고 있는데, 주문이 한 번에 좀 많은 양이 들어왔을 때는 차탄기를 이용하시는 게 좋거든요. 이 부분은 서울다운 측에 문의를 하시면은 또 차탄기를 구매하실 수 있는 거를 또 알려드려요. 그래서 그렇게 문의를 해주시면 되고, 뭐 전통 찻잔을 따로 구매를 하셔도 되지만 그러기가 좀 부담스럽다 하시면 사용하시는 따뜻한 라떼잔 같은 거 사용해 주시면 되고, 좀 도톰한 잔이면 따뜻한 온도가 좀 더 유지가 오래 될 수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온수로 잔 예열을 먼저 해줄게요. 이게 예열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음료 온도의 유지에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이 베리베리 복분자 차는 왜 베리베리인가 하면 다른 베리류가 좀 들어가서인데 바로 복분자와 산머루, 오디, 아로니아 이렇게 100% 국산 제품으로 만든 거고요. 그냥 넣은 것도 아니고 그 열매들을 듬뿍 넣었습니다. 그런 자양강장 음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한번 잘 흔들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따뜻한 것도 데워줘야겠죠? 그래서 한번 컬러를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좀 포도주 같은 색깔 그런 색깔이고 향은 벌써 상큼하고 빨리 먹고 싶고 이 향기만으로도 힘이 솟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렌즈에 먼저 데워줄게요. 지금 잔에 있는 온수는 비워줬고요. 이제 여기에 데워진 복분자 차를 부어주시면 너무 간단해서 근데 이제 또 이렇게 끝내기는 아쉽다 하시면 딩동 이렇게 블랙베리를 올려주셔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설다원에서 또 고명도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건대추 고명을 올려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따뜻한 복분자 차도 완성입니다. 사실은 이 블랙베리를 띄워줘도 되지만 이게 그냥 보여주기 위함이니까 제가 이렇게 했고요. 이 정도 가니쉬는 그냥 생략하시고 대추로만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허브잎 이용해주시면 이런 포인트도 줄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복분자 기본 레시피 했으니까 또 우리가 응용 레시피 하나 해야 되잖아요. 제가 어떤 걸 할 거냐면 이 복분자가 요거트랑도 상당히 맛조합이 좋아서 이제 뭐 요거트에 복분자 뭐 청 같은 거 넣어서 드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 요거트와 복분자의 맛조합으로 해줄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복분자는 그냥 이대로 마셔도 되는 완성이 된 음료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가 요거트 맛에 크림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크림을 제조를 한 다음에 이제 복분자 음료 위에 올려줄 건데 크림은 저는 동식물성 혼합형 밀라 골드를 쓸 거고 조금 더 풍부한 크림의 맛을 주시려면 동물성이나 아니면 생크림을 사용하셔도 돼요. 근데 이걸로도 저는 충분히 요거트 크림이 맛있어서 이걸로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크림을 먼저 붓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트 파우더를 넣을 건데 저는 이 타코의 요 플레인 파우더를 쓸 거고 그런 요거트의 산미가 잘 표현이 된 그런 파우더를 제가 사용을 해줄 거예요. 파우더를 이게 지금 요거트 파우더가 조금 제조를 하면 좀 뻑뻑하게 변하는데 저는 이렇게 뻑뻑하지 않게 흐르는 듯한 그런 제형으로 제조를 할 건데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무겁게 흐르는 그런 정말 요거트 같은 제형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또 크림이 완성되면 상당히 또 제조가 쉽습니다. 잔은 14온즈에 할 거고 요거트 크림이다 보니까 제가 아이스로 알려드릴 거예요. 여기에 먼저 우리가 또 복분자를 잘 흔들어서 부어주시고요. 얼음을 넣어줄게요. 그리고 이제 이 위로 우리가 만든 요거트 크림을 올려줄게요. 이렇게 해주시면 끝이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요거트에는 그래놀라를 많이 먹잖아요. 그리고 요거트에 또 잘 어울리는 게 견과류죠. 그래서 설다원에서 또 이렇게 호두 고명을 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두 고명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먹어본 결과 너무나도 고소했던 그런 호두 고명인데 이렇게 뭐 그래놀라 아니고 호두 고명으로만 올려주셔도 되고 저는 이렇게 두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그래놀라도 한쪽에 좀 올려주고 호두도 같이 이렇게 고명만 해주셔도 되고 이제 그래놀라 굳이 안 해주셔도 되는데 이제 전 요거트다 보니까 그래놀라도 같이 올릴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제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아까 사용했던 그런 허브잎으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상큼한 요거트가 완성이 되고 그래서 또 이게 우리가 베리류의 그런 요거트다 보여드리고 싶으면은 이렇게 하나를 포인트를 올려주시면 요거트 크림 복분자도 완성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벌써 마지막 세 번째 음료가 남았는데요. 배도라지 차인데 그냥 배도라지 차가 아니라 솔잎 배도라지 차입니다. 솔잎이 실제로 함유가 되어 있고 이 솔잎의 향이 절대 먹었을 때 강하게 나지 않고 배도라지와 함께 정말 은은한 향으로 그냥 이게 솔잎이 들어갔네 느껴지지도 않지만 안 넣은 거랑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솔잎이 들어간 배도라지 차인데 이것도 따뜻한 거 먼저 해보고 제가 응용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마찬가지로 첫 번째 순서로는 온수를 부어서 잔을 예열시킨 다음에 이것도 잘 흔들어서 부어줄게요. 렌즈에 데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도라지 차가 다 데워졌거든요. 근데 이쯤 되면 의문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냥 처음부터 컵에다가 음료를 붓고 그렇게 해서 렌즈에 돌리면 되지 왜 저렇게 번거롭게 할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셔도 돼요. 물론 되는데 그렇게 해도 컵이 따뜻해지긴 하지만 이 온수로 예열을 시켜주는 것과는 조금 다르거든요. 이렇게 뜨거운 온수로 예열을 시켜주시면 잔의 그 온도가 뜨겁게 훨씬 유지가 더 오랫동안 됩니다. 그래서 한번 렌즈에도 데워보시고 예열도 시켜보시면 아마 예열을 해서 제조를 하게 되실 거예요. 네, 그러면 배도라지 차도 이렇게 데워진 거를 부어서 이렇게 되면 완성이겠죠. 근데 이렇게 나가면 또 심심하죠. 사진 찍어야 되는데 또 눈으로도 한번 먹어야 되잖아요. 여기에 이제 계피까지 더해줘도 이제 궁합이 좋기 때문에 제가 시나몬 스틱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시나몬 스틱을 이렇게 하나 올려주시고 그리고 또 여기 어울리는 게 생레몬 슬라이스를 준비를 했어요. 생레몬 슬라이스 보관하기 좀 힘들 것 같으시면 건 레몬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생레몬 하나를 띄워줄게요. 이렇게 해주시면 따뜻한 배도라지 차가 또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이쯤 되면 배도라지 응용 레시피는 뭘까 궁금하시죠? 배도라지 응용 레시피는 제가 밀크티를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배도라지가 여기에 계피가 함유가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차로 먹었을 때 그 계피의 알싸함이 상당히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알싸한 맛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서 제가 밀크티 레시피를 가지고 왔고요. 밀크티는 아이스로도 가능하지만 제가 따뜻한 걸로 보여드릴 거고 아무래도 겨울이다 보니까 제가 따뜻한 밀크티를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14온즈 기준으로 알려드릴 거고요. 저는 이제 잉글리시 블랙버스트 티백 아무거나 사용하시면 되고 저는 밀크티를 만들 때 쓰는 입차가 있어서 그 입차를 지금 이렇게 만들어 주었고 티를 파는 곳마다 그람수가 다르기 때문에 1.5에서 2.5g까지 이렇게 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 2.5g을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리 만들어뒀고요. 일단은 티를 제일 먼저 우려둬야겠죠. 그래서 티를 온수 소량으로 해서 이렇게 진하게 우려줄 거고요. 티가 잘 잠기도록 해서 이렇게 3분을 우려줄게요. 이렇게 티백이 우러나는 동안 우리는 따뜻한 걸 만들 거기 때문에 우유를 스팀을 해줄게요. 우유 스팀을 먼저 해줄게요. 네, 스팀이 되는 동안 차가 다 우러났고 이제 잔에다가 만들도록 할 텐데 우리가 지금 배도라지는 차갑죠.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따뜻한 음료에는 네, 똑같이 렌즈에 데워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처음에 우유에 배도라지를 넣고 아예 스팀을 하셔도 되고 방법은 그렇게 해주시면 되거든요. 배도라지 데워진 거를 잔에 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홍차가 우러난 거를 부어서 잘 한번 섞어주시고 이 배도라지 자체에도 당도가 있기 때문에 이대로만 드셔도 되는데 밀크티는 조금 더 달달하게 먹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탕 시럽을 넣어줄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드셔보시고 시럽 양 조절해주시면 되고 저는 아예 안 넣고도 만들어봤는데 당도가 괜찮긴 했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밀크티다 보니까 조금 당도를 원하시면 시럽 넣어주시면 됩니다. 우유는 폼이 안 나오도록 잘 막고 폼을 올리기 전에 한 번 더 잘 저어주시고요. 이제 우유 폼을 올려서
이렇게 해주시면 끝이에요. 근데 또 사진도 찍어야 되고 여기에 계피가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시나몬 파우더를 준비를 했고요. 이거는 당도가 없는 시나몬 파우더거든요. 그래서 시나몬 파우더를 소량만, 많이 말고 소량만 톡톡 해주시고, 여기 위에 호두 분태를 정말 조금만 소량만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시나몬 스틱을 올려줘 볼게요. 이렇게 해주시면 배도라지 밀크티 완성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통차로 만드는 음료 6가지 다 만들어 봤고요. 이렇게 응용 레시피가 MZ세대뿐만 아니라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요즘에 아인슈페너 즐겨 드시고 크림라떼 너무너무 좋아하시거든요. 그만큼 이제 전 연령층에 다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응용 레시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맛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오미자차를 제일 먼저 만들었으니까 오미자차를 먼저 먹어볼게요. 너무 새콤하고, 이 새콤한 게 또 따뜻하니까 상당히 깔끔하면서 맛있고요. 이렇게 추운 겨울에 오미자차 한 잔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이 새콤함은 여성분들이 진짜 좋아하는 맛이잖아요. 근데 제가 먹었던 어떤 그 오미자보다 맛도 진하고 깊으면서 그 새콤함이 되게 거부감 들게 시지 않은 그런 적절한 새콤함이거든요. 그리고 당도도 너무 적절해서 너무 맛있고, 제가 진짜 아무것도 섞지 않고 요것만 넣어줬는데도 너무너무 맛있고 훌륭한 그런 오미자 차가 되었고요. 이렇게 그냥 렌즈에만 데워서 제공을 해도 이미 정성스럽게 달여서 만들어진 차기 때문에 확실히 맛의 퀄리티가 다릅니다. 그럼 에이드 한번 먹어볼게요. 에이드는 제가 레몬 시럽을 넣어줬으니까 한번 잘 저어주시고요. 오미자 자체가 새콤한데 거기다 왜 레몬 시럽을 넣었지? 이게 레몬을 넣는다고 해서 더 신맛이 나거나 더 새콤해지는 게 아니고, 이게 레몬의 시럽이 이제 오미자와 함께 잘 어우러져서 이제 맛 조합이 상당히 좋고, 레몬의 맛이 되게 강하게 들어온다기보다는 오미자의 맛을 더 달콤하면서 새콤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기존 오미자의 새콤함보다 더 시다 이런 느낌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제 티도 맛있지만 이렇게 에이드로 만들면 갈증이 나는 여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잘 나가는 그런 메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미자를 에이드로 만들어줬고, 제가 가니쉬로는 로즈마리를 넣어줬잖아요. 로즈마리의 향이 이 오미자와 함께 너무 잘 어울립니다. 이게 음료에서 뭔가 잘 맞지 않는 향이 나버리면 그때는 좀 맛이 좀 떨어질 수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로즈마리를 넣어줌으로써 오미자의 맛을 더 올려주기 때문에 혹시 가니쉬가 고민이 되신다면 로즈마리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색감도 너무 예뻐서 여성분들이 진짜 좋아할 것 같고, 이렇게 오미자의 향과 맛이 이렇게 진하게 나는 거는 저는 처음 먹어본 것 같아요. 보통은 뭐 오미자를 청으로 만든다든지 뭐 베이스를 쓴다든지, 저도 이제 다른 그런 즙을 썼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서는 오미자의 향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고 이렇게 풍부한 향이 지금 먹으면서 너무 느껴지는데, 이런 건 전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오미자가 좀 새콤하다 보니까 당을 엄청 추가를 해서 판매를 하는 곳이 많고, 오미자 청 자체도 당에 절여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단맛 때문에 이 새콤한 맛이 조금 상쇄가 돼서 그런지 이렇게까지 새콤한데 적절하게 달콤한 오미자는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미자의 맛이 정말 이렇게 화사하게 입에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라 정말 너무 맛있는 그런 전통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복분자를 해줬었죠. 냉동 복분자 혹시 있으시면 해주셔도 되고, 제가 블랙베리랑 복분자가 다르다고 했는데 가니쉬로 블랙베리를 올려줘서 마음에 되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꾸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하면 이쁘다 이런 거를 보여드리려고 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따뜻한 티를 제가 먼저 먹어볼게요. 이 전통차들이 신기한 게 그렇게 많이 달지 않아요. 당연히 첨가제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당도가 높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감칠맛이 왜 이렇게 좋은 거죠? 감칠맛이 너무 나고 적절한 당도. 저 단 거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당도가 너무 적절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깔끔하면서 너무 맛있고, 이 원재료의 맛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원재료의 맛이 풍부하게 정말 충분히 내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음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복분자를 처음 먹어본지도 불구하고 이 복분자 맛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복분자는 이런 맛인가? 이런 게 아니라 이 복분자 너무 맛있네, 향도 풍부하고 맛도 풍부해서 이게 복분자라는 거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그런 맛입니다.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좀 새콤함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복분자만 들어간 게 아니라 여러 베리류가 함께 들어가서인지 이렇게 베리의 깊은 맛이 나면서 따뜻한 차인데도 되게 깔끔하게 떨어지는 그런 맛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베리베리 복분자 차인 것 같습니다. 이 베리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복분자 너무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요거트 크림을 올려준 거를 먹어볼 건데 스푼을 같이 제공을 해주시고요. 제가 한번 크림 먼저. 요거트에는 그래놀라를 많이 드시기 때문에 제가 그래놀라도 올려드리는 걸 보여드리려고 같이 올렸는데 이 호두 고명과도 맛이 상당히 좋고 이 호두 고명 자체가 너무 고소해서 요거트 크림이랑 진짜 잘 어울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같이 한번 크림과 먹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크림은 같이 안 먹었고 아래에 있는 복분자만 먹었는데 이 복분자가 아이스로 먹어도 상당히 지금 복분자의 향과 베리의 향이 풍부하게 나거든요. 원래 음료가 따뜻할 때 그 맛이 더 강하게 느껴지기 마련인데 이건 아이스인데도 불구하고 맛이 정말 확실하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고 제가 얼음을 넣어줘서 조금 밍밍해졌을 수도 있는데 그런 느낌 전혀 없이 그 진한 복분자의 맛이 납니다. 정말 진하고 깊은 그런 복분자가 맞는 것 같아요. 따뜻한 걸 먼저 먹고 아이스를 먹었는데도 전혀 뒤지지 않는 깊은 맛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크림을 이렇게 섞어서 먹어주니까 진짜 복분자 요거트 같은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복분자 요거트를 먹는 듯한 그런 느낌이고 이 복분자의 맛이 딱 선명하게 강하게 확실하게 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트 크림이 좀 강한 그런 맛인데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섞여서 요거트 크림만 먹었을 때랑 섞어서 먹었을 때랑 전혀 다른 맛이 날 만큼 복분자의 맛이 확실합니다. 맛이 확실하다는 거 엄청 강조하고 있죠. 이렇게 요거트 크림을 올려줬을 때 복분자의 맛이 강하지 않다면 이 맛이 조금 상쇄되면서 요거트의 맛이 복분자를 이기면서 밸런스가 안 맞을 수도 있는 건데 이 음료는 지금 두 가지의 밸런스가 상당히 잘 맞는 그런 느낌이라서 제가 재차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요런 메뉴 하나 하시면 여심을 또 사로잡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만든 두 가지를 먹어볼게요. 배도라지차인데 제가 아까 전에 배도라지차 따뜻한 거에 가니쉬를 해줄 때 시나몬 스틱을 이렇게 밀크티처럼 올려줬었는데 요렇게 꽂아서 제공을 해주셔도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저어서 먹었을 때 시나몬 스틱에서 시나몬의 향이 더 배어나서 시나몬의 향을 조금 더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럼 따뜻한 거 먼저 먹어볼게요. 이게 계피의 맛이 상당히 많이 나면서 여기도 적절하게 당도가 들어있어서 감칠맛이 나면서 너무 좋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솔잎이 지금 함유가 되어 있는데 솔잎의 향이 코끝에서 은은하게 나면서 이 배도라지의 맛과 상당히 잘 어울립니다. 배도라지라는 거는 상당히 조화가 좋기 때문에 청으로도 많이 나오고 심지어는 음료 베이스로도 나와요. 이게 솔잎 향이 나다 보니까 그런 우리가 먹었던 배도라지랑 다른 그런 특별한 그런 맛있음 그런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따뜻하게 먹으니까 너무너무 이 추운 겨울에 딱 어울리는 그런 음료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아이스로 하시려면 똑같은 용량을 16온즈에 얼음 가득 붓고 부어서 제공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한방차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정말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한방차 하면 예전에 저는 좀 거부감이 먼저 들었고 쓸 것 같고 몸에 좋으니까 맛이 없을 것 같고 이랬는데 지금은 정말 이렇게 몸에 좋은 차들을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배도라지 밀크티를 먹어볼 건데 배도라지 밀크티 메뉴가 없지 않나요? 아마 제가 최초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제가 시나몬 스틱을 가니쉬를 해줬어요. 이걸로 저어 드시면 시나몬의 향이 더 나겠죠. 그래서 밀크티, 따뜻한 밀크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부드럽고요. 지금 이 배도라지 자체에서 제가 계피 맛이 많이 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계피의 알싸함이 좀 강하게 들어오는 그런 차인데 이렇게 밀크티로 만들어주니까 그 알싸함이 너무 부드럽게 들어오면서 계피의 향이 상당히 좋게 나거든요.
그래서 시나몬 스틱으로 저으면은 또 시나몬의 향이 더 나겠죠. 근데 확실히 이 배도라지차 따뜻한 거를 먹었을 때는 알싸함이 강한 맛이었다면 밀크티에서는 상당히 부드럽게 진 계피의 향이 나요. 너무 맛있고 밀크티로 만드니까 상당히 고소하기까지 하거든요. 제가 대추차를 할 때도 라떼를 만들었을 때 상당히 맛이 잘 어울리면서 고소하고 너무 맛있어서 깜짝 놀랐었는데 지금 배도라지차도 이렇게 밀크티를 만들어주니까 너무 맛있고 그냥 라떼로 하셔도 맛있을 것 같은데 제가 밀크티를 만들면서 두 가지를 해봤었어요. 밀크티에는 아무래도 맛이 강한 홍차가 들어가니까 제가 아까 잉글리시 블랙 퍼스트를 써줬지만 지금 홍차와 시나몬이 블렌딩된 이 티가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써줬던 건데 아마드티에 헤이즈 시나몬이라는 티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홍차에 시나몬이 블렌딩 됐는데 이게 들어가니까 상당히 풍부한 그런 향이 나서 또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설탕 시럽을 넣어줬는데 혹시 나는 시나몬 맛을 좀 강조하고 싶다 하면은 설탕 시럽 대신에 이렇게 시나몬 시럽을 사용을 해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로도 해보고 설탕 시럽 대신 시나몬 시럽을 넣어서도 해줘봤어요. 이제 향이 더 많이 나는 그런 거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알싸함도 같이 좀 늘어나요. 아무래도 여기에도 이제 시나몬이 있다 보니까 알싸함이 같이 늘어나는데 지금 제가 그냥 잉글리시 블랙 퍼스트 티백에 이렇게 그냥 설탕 시럽을 넣어줬을 때는 그 맛이 상당히 유해지는, 상당히 부드러워지는, 그리고 심지어 고소하기까지 한 그런 느낌이고 제가 두 가지를 만들었을 때는 맛이 완전히 조금 달랐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맛을 추구하시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제가 이걸로 만든 레시피도 제가 더보기란에다가 기재를 해 놓을게요.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입맛에 맞게 밀크티 만드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한방차가 우유랑도 잘 어울릴 수도 있고 또 탄산으로 만들어도 맛있고 뭐 아이스티나 이렇게 맛이 잘 맞는 이런 크림과도 조화가 잘 되는 진짜 안 할 이유가 없는 그런 한방차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몸에도 좋으니까 더욱 이제 많이 찾게도 되고 요즘에 또 건강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요즘 MZ는 MZ여서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옛 감성이 생각나서 레트로를 상당히 많이 찾고 있는데 이렇게 레트로와 함께 응용한 뉴트로까지 그런 레시피를 제가 알려드렸고 그리고 앞으로 한방차 이런 전통차는 점점 우리 카페에서 더 많이 보게 되실 거고 자리를 더 잡아갈 것으로 제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바로 메뉴를 하셨으면 하고 이 설다원에서 사업자 혜택도 있다고 하니까 카페 사장님분들은 그냥 구매하지 마시고 설다원 측에 꼭 문의를 하셔서 혜택도 받으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뒤에 보이는 뭐 포스터 같은 것도 제공을 해주고 이렇게 조금 작은 포스터도 있고 설다원 측의 서비스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챙겨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고객 응대 매뉴얼까지 제공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식이 있어야 고객한테 또 전달을 해드리고 또 홍보도 할 수 있고 음료에 대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매뉴얼을 주시면은 아무래도 거기서 쉽게 습득을 하실 수도 있고 또 고객 응대가 훨씬 더 쉬워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문의를 하시면 더 제공을 해드리는 부분이니까 이런 혜택은 꼭 놓치지 않고 다 받아가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진짜 정성스럽게 달인 수제 전통차를 30초 만에 혹은 2분여 만에 뚝딱 만들 수가 있는 그런 퀄리티 높고 맛이 좋은 정성이 들어간 그런 수제 전통차, 한방차 우리가 안 할 이유가 없고요. 그리고 앞으로 카페 트렌드에 진짜 이 부분은 꼭 반영이 되는 거라서 이미 프랜차이즈에서부터 개인 카페까지 너무나 많은 카페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한번 메뉴 추가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은 전통차 2탄 해보았고요. 제가 오늘 6잔을 만들면서 숨차게 달려왔는데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더보기란에 제가 구매 가능한 설다원 홈페이지 링크를 걸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요즘 독감이 유행이라고 하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추운 겨울 우리 따뜻한 수제 한방차와 함께 건강한 겨울 보내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날게요. 안녕!